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코스닥 900포인트 이탈, 추세 꺾임이냐 조정이냐 약간 걱정이 되는 이런 주제가 됐습니다.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0 위로 올라서면서 정말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2.5%가 빠지고 오늘도 거의 2%를 내렸는데요. 900선 이탈이다, 붕괴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뉴스의 헤드라인들이 속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뉴스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문가님? 네, 제가 원래 제목을 좀 더 자극적으로 좀 저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기자분들 조심해 이러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저는 또 얌전한 사람이라 그럴 수는 없고. 여기선 잡음을 만들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우리 앵커님은 언론인이시니까 이쪽이니까 이제 좀 잘 아실 텐데, 이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이어지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갈 길은 이제 딱 정해져 있고 시장은 항상 우상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 과정에서 좀 자극적인 이 헤드라인 또는 그 시장의 뭔가 이 잡음들 또 특히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유튜브까지 포함을 한다면 SNS도 막 보는 게 많잖아요. 자극적인 제목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자극적인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토마토 소속이라고 토마토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이건 앵커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자막을 보면은 하회, 이탈 요 정도만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시장을 지금 코스피 지수를 잠깐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게 위에서 떨어져 나갈 때는 붕괴란 말을 써도 돼요. 투매가 나오고 그러면. 근데 지금은 겨우겨우 열심히 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에서 900을 돌파를 세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900을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붕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제 상담을 받다가도 전문가님은 이거 붕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갖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을 쓰는 분들은 조금 바르지 않은 데인 것 같고 토마토는 안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게 뉴스는 보는 거지.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을 예전에도 드렸었어요. 아마 언론 맹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앵커님이 하는 말도 보는 입장에서는 저런 말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지. 나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대응해야지. 특히 이제 주식이니까 더더욱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그런 중심을 좀 잡으라는 말씀. 그리고 시장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 시장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게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잖아요. 무너짐이 나오는 흐름이 오늘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주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너진다 정말로 만약에 어디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돼서 또 갑자기 폭락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겪어봐서 알지만 시장이 멈춘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주식은 항상 잘 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안 좋을 때도 그렇고 폭락을 할 때도 그렇고 대응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 명언들도 있는데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우리들은 그 헤드라인만 보고 예전에 돌이켜서 보면 환율 2,000원. 1900선 무너져. 지금 그 사람들 다 없다고 몇 번이나 아침 프로던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재밌게 말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시고 흐름에 맞춰서 내용을 잘 파악하는 거. 토마토 방송 한 6개월만 보시면 다 그 정도 소양은 생기실 겁니다. 인내심은. 알겠습니다. 그 소양을 좀 제대로 챙겨가기 위해서 사실 최근에 나왔던 주요 뉴스들, 이 헤드라인들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간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원전 관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에서 보면 뉴스의 헤드라인에 보면은 물 건너가나. 미국의 방해 이랬잖아요. 방해. 그런 거 보고 원전주를 다 판 사람들 솔직히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이제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걱정하지 마셔라.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가지 않냐. 근데 원전의 그 기술을 왜 미국이 만약에
방해한다고 쳐도 네. 왜 방해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내용을 파악해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한테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뛰어넘어서 네. 우리 독자 기술이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인정하기 싫으니까 일단 딴지 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대통령들이 가서 이제 수장이 모여서 하다 보면 얘기가 거기서 풀릴 수도 있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원전 협력을 하자고 하고 갔는데 아무리 치사해도 뭐 네.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주의 나라의 대통령이 예. 그런 말을 뒤집겠냐. 이제 재밌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이따 며칠 지나니까 그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네. 네, 결국 뭐 아까 우리가 표현했죠. 씁쓸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가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네. 19일 날인가 뉴스에 났어요. 결국 협력해서 드림팀, 원팀 드림팀으로 간다. 이 어휘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네. 그러면 그 동안에 그걸 보고 정말로 투매처럼 판 네. 분은 뭐가 되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물론 그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일일비한 것도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극적인 헤드라인 뭐 쓰는 사람의 뭐 양심에 달려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소양에 달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잘 그런 거를 해석하고 한 템포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다고 뭔가 나오면 네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게 또 이어지는 게 그겁니다. 네. 물론 시세는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좀 물린 분들이 많은데 그 제가 오전 프로에서 그랬나요? 이거 좀 그 회사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고기 굽는 판을 만드는 회사에서 2차 전지 만든다. 아, 그래요? 그 자이글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이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 네. 근데 오, 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자이글 차트 보세요. 올라갈 때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자이글이? 아니, 그 제품은 좋아요. 네네. 냄새도 안 나고 저도 쓰니까. 정말 좋아요. 여기 자이글 네. 대표님 좋아요. 근데 저 올라갈 때는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코프로가 몇 조짜리 회사가 됐잖아요. 네.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 오르기 전까지 이 LG엔솔이든 어디든 뭐 이거를 갖다 공급하려고 뭐 시총 1,000억도 안 되던 회사가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예. 노력을 10년, 20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만큼 2차 전지 진입하고 거기서 리더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네.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무조건 네.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생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한다고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회사도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걸 1년, 2년 만에 저렇게 급등이 나올 정도로 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아실 거예요. 훌륭한 기자분들은. 네. 근데 그 올라갈 땐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꼭 이렇게 올라갔다 꼭지를 찍고 내려와서 물린 사람들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많을 때 오늘 비로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고기 굽던 회사 뭐뭐뭐 이래갖고 네, 2차 전지 과연 뭐 의구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네. 이런 걸 봐도 자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너무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사서 내가 샀으니까 올라갈 거야. 그 희망 고문을 갖고 뉴스를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다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시장 전체적으로 투심이 얼어붙는 분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많이들 궁금할 만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조금 내려온 거 이런 조정은 추세가 꺾이는 거라고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대로 툭 부러질지 다시 힘내서 올라갈지 이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뭐 일단 코스피를 기준으로만 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전체 시장을 꺾인 거라고 보기에는 지금 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 주도주 모든 네. 종목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또 작년에 뭐 9월 30일이었나요? 뭐 곧 전후도 그렇고 다 모든 종목들이 폭락하고 주도주들이 무너지고 뒤로 주춤주춤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어디로 흘러서 계속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갔던 돈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로도 가고 네. 자동차로도 가고 또 자동차로 갔던 돈들이 지금 보면은 올랐던 자동차 종목들 보면 안 무너졌어요. 네. 그럼 어디선가 버티고 있다는 거. 원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어디선가 버티고 오늘도 또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돈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네, 수급 제가 잠깐 요거 아까 보여드렸었죠. 네, 시장에서 제가 요거를 여기 삼성전자를 한번 잠깐 네. 수급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5,600만 주의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들어왔어요. 네. 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말 네. 표준어니까 무너진다면 이렇게 올 리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이제 어쩌면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가겠다 이거는 제가 장담은 못해요. 네네. 네. 하지만 삼성전자가 대장이고 주도주잖아요. 여기 들어왔다는 거는 다른 반도체에도 쓱쓱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반도체도 가서 우리나라 쪽에 좀 완전 유리하게는 못하겠지만 네. 개선을 좀 요구할 거고 분명히 협의가 나올 겁니다. 거기 쫓아가는 분들 보면은 당연히 제드래곤 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분. 그리고 뭐 YYK니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이런 회사들 가서 시간의 네네. 상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돈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골고루 퍼져 있는 거지 이 지표만 지금 보고 한쪽으로만 너무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그러니까 꺾어진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 또 네. 공교롭게 요 타이밍에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들어온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네. 계속 나오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팍 나와서 이 기회에 잠깐 조정해서 네. 옥석을 가려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이 좀 다시 이틀 동안 밀리면서 불안감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그 해석과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과 전문가께서 요즘에 오전 프로그램 수익률이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같이 지금 보시는 분들께도 이런 단단한 해석 능력 그리고 대응 능력을 같이 키워자는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여기서 한마디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조언 없을까요? 네, 일단 여유를 가지십시오. 네. 네, 제가 뭐 오전 프로에서 3백 해갖고 3백이요? 네, 100% 넘는 수익률이 최근에 3개 넘게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느 시점에 진입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시점? 또 어떤 기업을 고를지를 충분히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항상 보셔야 되고 또 만약에 진입을 이제 결정하고 진입을 했으면 대응 전략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주면 됩니다. 시장 상황은 매일 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계속 바꿔가면서 뭐 바꾼다고 해서 뭐 돌변하고 변심하고 이게 아니라 네. 유연하게 전략을 설정을 하시라는 말씀이고 또 지금 마침 이제 조정이 왔잖아요. 조정이 들어올 때를 준비해서 항상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조정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강한 상승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가 우리의 지금 뭐 밸류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실적들이 안 좋아져 있는데 조금 약간 오버해서 올라간 면도 있어요. 네. 물론 좀 더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네, 이전같이 뭐 강한 상승이 또 나올 거야라고 해서 또 네, 무모하게 달려들지 마시고요. 또 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아까 반도체 얘기를 드렸는데 5월 달에 네,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전략회의가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아까 뭐 반도체든 원전이든 잘 볼 건 또 신재생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 거. 좀 내가 이게 긴가민가 하면 한 템포 쉬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바로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까 그 점까지 같이 도움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